배움이 즐거운 국어 시간 밍스입니다. 오늘 선생님이랑 배워볼 작품은요, 김미정 작가의 동백꽃이라는 작품입니다. 너희 집엔 감자 없지? 점순이의 대사를 기억하시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선생님은 이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 동백꽃 하면 제주도의 빨간 꽃이 생각나시죠? 사실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동백꽃은 생강나무의 노란 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소설 개념어를 먼저 공부한 후에 선생님과 함께 동백꽃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렛츠고! 띠띠띠띠띠띠띠. 그러면 이제 소설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소설은 무엇이냐라고 먼저 볼 건데, 소설은 산문 문학의 한 갈래입니다. 운문이 아니에요. 운율이 없어요. 그래서 문장으로 쓴다. 즉 줄글의 형식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허구적이지만 현실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실과 너무 동떨어 있으면 어때? 공감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현실을 조금 바탕으로 한다. 또한 인물 배경 사건을 통해서 갈등과 변화를 주고, 독자들은요 이러한 인물의 삶을 통해서 뭔가 성찰을 한다던가 감동과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소설의 3요소, 구성 3요소를 볼 건데, 선생님이 늘 얘기했잖아. 인물 배경 사건 인배사라고. 그런데 여기 두 번째랑 세 번째는 바꿔줄게요. 선생님이 이거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인물은 사건에 참여하고 행동하는 주된 요인들인데, 주인공, 반동인물, 그리고 주변인물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배경은 어떤 걸까요? 밑으로 볼게요.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 또는 사회적 환경 등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으로 나뉠 수 있다. 꼭 화살표 쓰세요. 사건은요, 인물이 겪는 변화나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내용이죠. 대체적으로 갈등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설의 갈등이 무엇인지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갈등이란 같이 읽어볼게요. 등장인물 사이 또는 인물의 내면에서 생기는 대립과 충돌을 말한다가 될 겁니다. 갈등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갈등은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중심 동력이 되고요. 또 이 갈등과 사건을 해결하면서 주인공이 성장하고 변화되게 됩니다. 또한 주제를 드러내는 데 도움을 줘요. 그러면 선생님, 갈등은 어떤 갈등이 있어요? 라고 봤을 때 외적 갈등과 내적 갈등이 있는데요. 외적 갈등은 바깥에 외잖아요. 그래서 인물과 인물 간의 충돌, 또는 인물과 사회, 환경, 운명과의 충돌 등이 있습니다. 또한 내적 갈등은 내 마음속에서 있는 고민, 그로 인한 갈등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하늘은 말 것만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문기와 수만이가 나타납니다. 얘가 주인공이고요. 수만이가 반동인물이에요. 이 수만이가 어느 날 심부름을 가요. 근데 거스름 돈을 더 많이 받은 거야. 그래서 그걸 수만이한테 얘기했더니 수만이랑 같이 돈을 씁니다. 그리고 영화 같은 거를 사가지고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돈을 이제 벌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문기는 처음에 동의를 했는데, 이제 내적 갈등이 생겨요. 어떤 내적 갈등이냐면 죄책감 때문에 그 돈을, 나머지 돈을 주인한테 돌려주고, 문기가 수만이랑 샀던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버립니다. 그런데 수만이는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돈 내놔 라고 얘기해서 문기는 두 번째 도둑질을 합니다. 바로 외숙모. 숙모인가 외숙모인가의 돈을 훔쳐가지고 주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수만이와의 갈등은 해결은 됐지만 문기의 내적 갈등, 즉 죄책감은 이제 더욱 심화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걸 봤었을 때, 외적 갈등과 내적 갈등이 있고, 외적 갈등이 해결되더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내적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건 갈등이 해결됐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같이 볼게요.
갈등 양상에 따른 소설의 구성 단계인데요. 선생님이 늘 얘기했어요. 이렇게 외우라고. 어떻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발단에는 인물 배경 상황을 소개하고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전개에서는요, 갈등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요. 위기는 이제 고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감이 높아진다. 절정은 갈등의 최고조. 가장 극적으로 전개되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또한 결말은 갈등이 해결되면서 주제가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우리 바로 동백꽃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백꽃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김유정 작가에 대해서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김유정 작가는요, 1930년대에 활동하던 소설가입니다. 이 작가는요, 1935년에 등단하셨는데요. 이제 폐결핵으로 인해서 30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2년 동안 30편에 가까운 작품을 남겼는데 그 작품 중에서 굉장히 명작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동백꽃도 있고요. 봄봄이라는 작품도 있고요. 만무방이라는 작품과 금 따는 콩밭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들의 대체적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농촌을 배경으로 한다라는 건데요. 좀 옆에다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김정 작가의 특징은 첫 번째, 굉장히 생동감 있는 토속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실성과 향토성이 드러나는 작품을 많이 쓰셨어요. 특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체적으로 약간 어리석어. 그리고 순박하지만 그 안 속에서 굉장히 본질을 알지 못하면서 가치를 깨닫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작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빈칸 적어야 되는 거면 빈칸 따라서 적어보세요. 나흘 전 감자 쪽감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게 없었다. 나가 나왔지? 뭐야? 1인칭? 관찰자예요?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시점.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성을 선생님이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얘기했어. 역순행적 구성은 뭐냐면, 자, 우리는 구성이 순행적과 역순행적이 있어요. 순행적은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야. 역순행은 그러니까 시간이 거꾸로 간다고 보면 돼. 뭐 과거에서 현재를 회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할 수도 있습니다. 계집애가 나무를 캐러 갔으면 갔지. 나무 울타리 엮는데 쌩이질 하는 건 다 뭐냐? 귀찮게 한다.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가지고 등 뒤에 살며시 와서 예!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다. 이걸 보고 뭘 느낄 수 있어요? 점순이가 나에 대한 관심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천만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려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진 거야. 웬일인가 싶은 거지. 점순이가 이제 평소와 조금 달라진 거예요. 황차 망하지만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붙이세요. 일하는 놈 보고 그럼 혼자 하지 때로 하디? 내가 내배하는 소리를 했죠. 나의 성격은 어떤 것 같아? 굉장히 뭔가 다정다감한 거랑 거리가 먼 것 같죠? 나는 굉장히 무뚝뚝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 일하기 좋니? 또는 한 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점순이가 나에 대한 관심 표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 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댑니다.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쟤 뭐야? 와가지고 왜 남이 일하는데 옆에서 약 올리는 거야 싶겠죠? 별로 웃을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을 하였다.
나는요, 이제 점순이에 대한 마음을 전혀 몰라요. 그냥 제가 미친 건가 싶은 것 뿐입니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지 집게를 할끔할끔 돌아왔어. 다른 사람이 볼까봐 두려웠던 거야, 점순이는. 행주치마 속으로 이제 손을 넣었다가 빼서 뭐 하냐면 나한테 감자 3개를 줘요. 이 감자 색이 굉장히 중요하다, 얘들아.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나와 점순이의 이제 갈등의 원인이 되는 소재이자 나에게 직접적으로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야. 점순이의 마음이 담긴 소재가 됩니다. 그런데 얘들아 봐봐. 무언가 선물을 준다던가 뭔가 내 마음을 표현했을 때 이거 먹어. 너 힘들지? 아니면 너 주려고 갖고 왔어. 이렇게 예쁘게 말하면 됐잖아? 근데 우리 점순이 부끄러워요. 약간 상 여자 스타일입니다. 대뜸 너희 집엔 이거 없지?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 자존감이 어떻게? 자존심과 자존감이 무너져 버렸어. 하고 생색 있는 큰 소리를 하고 내가 준 것을 이제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까 이 감자 3개를 나보고 다 먹어버리래. 진짜 목맥히닿겠다. 그지? 그리고 하는 소리가 야, 너 봄감자가 맛있단다. 그랬더니 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라고 점순이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하고 거절을 하는데 이 부분이 점순이와 나의 갈등의 시작이 되는 거야. 왜? 나는 나대로 기분 나쁘고 점순이는 까인 느낌이 들잖아. 그래서 나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어깨 너머로 쑥 밀어버렸어. 그랬더니 이제 점순이가 화가 바득바득 나가지고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거야. 넘어갈게요. 서로 주는 감자를 안 받아 먹은 것이 그렇게 실례라고 하면 주었으면 그냥 줬지. 네 집엔 이거 없지? 는 다 못하냐. 나도 상처를 받았다 이거야. 나 같아도 상처 받았을 것 같아. 그치? 그렇잖아도 지인은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제를 얻어 땅을 붙이는 인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점순이는 지주야. 그리고 우리 가족은 약간 소장민? 소장농? 같은 거지. 일상 굽실굽실 거려. 그래서 나는 마름과 소작인의 관계야. 근데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지낼 때 우리한테 집터를 빌려주고 그 위에 집을 짓도록 마련해 준 게 바로 점순이네 호의였지. 얘네 부모님은 굉장히 호의 있고 어때 얘들아? 마음이 넓으신 분 같은데 점순이는 왜 그럴까? 그리고 우리 어머님,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면 점순이네 가서 부지런히 구워다 먹으면서 그런 인품 그런 집은 다시 없을 거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17씩이나 된 것들, 우리의 나이가 17살이라는 게 여기 드러나겠죠. 된 것들이 수근수근 붙어 다니면 이제 동네 소문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준 것도 누구였어요? 우리 어머니셨다. 왜냐하면 내가 점순이하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점순이 내가 화가 엄청 나겠지. 그리고 우리는 쫓겨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먹고 살 것들이 없지. 그래서 내가 점순이한테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어? 그런데 이놈의 계집애가 가만히 냅두면 나는 너를 건들 일이 없어요. 그런데 까닭 없이 나한테 기를 복복 쓰면서 말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보다 못 튀어서 이거 중약이에요. 중약입니다. 이 점순이가 나에게 관심을 끌려고 내가 아끼는 자꾸 닭을 꺼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닭을 괴롭혀 얘들아. 어떻게? 자신의 수탉과 나의 수탉에 싸움을 붙여. 닭싸움을 붙이는데 지 집에는 굉장히 크고 우람해. 싸움도 잘해. 하지만 우리 수탉은 맨날 쪼여가지고 피를 흘리는 일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런 모습을 계속 보다 보니까 보다 못해서 덤벼들어서 우리 수탉을 붙들고 도로 집에 왔습니다. 그때 뭘 먹였었냐면 내가 고추장을 먹여요.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이 부분을 보고서 내가 순수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점순이 선생님 닭을 좀 그림 잘 못 그린다. 점순이네 닭이에요. 부리부리. 눈이 조금 더 싸나운 것 같아. 부리부리해. 우리 닭이 있단 말이야. 닭 발도 커 발도. 발도 크고 이런 식으로 부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 닭은요. 약간
점순이네 닭보다는 약했어. 약했어. 그래서 맨날 피가 난단 말이야. 다쳐서 와요. 그럼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지? 나 어디서 들은 게 있었나 봐. 고추장을 입에다가 먹이면 닭이 세진다라는 걸 들었었나 봐요. 깍! 나 살려! 그래서 이제 고추장을 먹였는데 그걸 먹였어도 조금 먹였더니 이제 힘이 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너무 급하게 쌈을 붙인 것 같아서 후회가 났다. 나는 닭에서 싸움을 진 이유가 고추장을 덜 먹여서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장독대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닭한테 동물학대를 합니다. 고추장을 들이댔어요. 흥분으로 말미암아 먹질 않으니까 나는 닭을 반듯하게 눕고 이 권련 물부리를 물렸다라고 하는데 이 권련이라는 게 뭐냐면 얇은 종이로 가늘고 길게 말아놓은 담배 같은 거야. 그래 지금으로 보면 깔때기 같은 거로 입에다가 물려가지고 고추장 물을 탑니다. 그리고 그 구멍으로 들이부어요. 닭은요 굉장히 어때? 힘들겠지? 캑캑캑캑 거리지만 지금의 괴로움은 매일같이 피를 흘리는데 될 게 아니라고 생각한 거야. 이걸 보고서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굉장히 어리다.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두 종지가량을 고추장 물을 먹이고 나니까 닭이 시름시름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볼까봐 얼른 회에다 감추어 두었더니 오늘 아침에서야 겨우 정신이 든 모양 같다. 그랬던 거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싸움을 붙이고 있는 거야. 과거의 상이 끝나고 현재의 닭싸움으로 이어집니다. 아니 이렇게 힘든 닭이 이제 좀 살아나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내가 지게질을 하고 내려오는 길에 또 싸움을 붙여놓은 거야. 이 망할의 계집애가 필요한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들어와서 이제 꺼내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나는 다시 닭을 잡아다 가두고 염려스러우나 그렇다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지 않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던 거지. 죽냐? 거지반 집에 다 내려왔더니 나는 호두기 소리는 풀피리 소리야, 풀피리. 풀피리 소리를 듣고 발이 딱 멈추었다. 산기슭에 널려있는 굵은 바위돌 틈에 노란 동백꽃이 소복하니 깔리었다. 굉장히 얘들아 어떤 느낌이야? 향토적이고 정서가 드러낸 서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그 틈에 끼어 앉아서 점순이가 청승맞게 이제 풀피리를 불고 있는 거야. 그보다 더 놀란 것은 푸드덕 푸드덕 하고 들리는 닭의 횟소리였지. 죽냐? 나는 대뜸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했냐면 큰 수탉을 한 번에 딱 매질로 죽인 거야. 내가 이성을 잃어버린 거야. 닭은 푹 엎어진 채 다리 하나 꼼짝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내 닭이 죽은 게 아니라 점순이의 닭이 죽은 거야. 그리고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홉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나자빠졌습니다.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 죽이니? 그럼 어때? 하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때 뭐 이 자식아? 누집 닭인데! 하고 복장을 떼미는 바람에 벌러덩 나자빠졌습니다. 그러고는 가만히 생각을 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안하기도 하고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나는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죠. 이제 이성이 돌아온 거예요. 나는 비스리비스리 일어나며 소매가락으로 눈을 가리고 얼김에 울어요. 어떤 정서야? 두려움의 정서를 느낀다. 라고 얘기를 하지. 그랬더니 이 점순이가 앞으로 다가와. 굉장히 연상녀처럼. 그럼 너 이 다음부터 안 그럴 거야?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내 호의를 거절하지 않을 거지? 야? 그랬더니 내가 비로소 살 길을 찾은 것 같다고 느껴진 거야. 맞아.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 라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알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내 잘못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그래! 라고 무턱대고 대답합니다. 너 요단부터 그래봐. 내 자꾸 못 살게 굴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 그랬더니 내가 그래 인제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순수하죠.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가 이르진 않을 거니까. 이때 외적 갈등이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못
다 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집은 채 그대로 픽 쓰러집니다. 그 바람에 나는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들어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혀 버립니다. 그리고 알싸한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한 온 정신이 그만 아찔하였다라고 얘기하지. 여기서 얘들아, 동백꽃은 너희가 알고 있는 동백꽃이 아니라 동백꽃은 빨간 제주도에 있는 꽃이 아니에요. 노란 생강꽃입니다. 내가 처음으로 이런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점순이가 여자로 보인 장면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작품 개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개관 볼게요. 이 갈래는요, 현대소설이자 단편소설이에요. 또한 정서가 드러났기 때문에 서정적, 시골 느낌 나는 향토적, 웃긴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해학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1930년대의 봄, 강원도 산골 마을이 이제 배경이 되겠습니다. 주제는요, 산골 마을의 남녀의 순박한 사람이 될 거고요. 굉장히 다양한 비속어와 사투리가 사용되고 역순행적 구성 방식을 취하며 내가 서술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백꽃의 구성은요. 점순이가 닭싸움으로 인해서 나의 화를 돋갔고요. 현재요. 점순이가 이제 감자를 건넸지만 나는 받지 않았죠. 그랬더니 점순이는 나와 나의 수탉을 괴롭힙니다. 과거입니다. 고추장을 먹여서 닭싸움을 시키지만 점순이는 닭한테 계속 지고요. 나가 죽을 지경에 이른 수탉을 보고선 먼저 선빵 필승을 합니다. 여기부터는 현재예요. 그리고 나와 점순이가 동백꽃 속으로 쓰러지면서 약간 사랑, 순박한 사랑을 느꼈다. 이런 작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작품 너무 어렵지 않았죠? 선생님도 너희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재밌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